이번 시간에는 우리 키의 종류와 제약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학생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 테이블이 있고 두 개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좀 볼게요. 김덕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덕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과목을 수강하고 있어요? 영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김덕영의 학번이 여기 써져 있죠. 학번이 1001이고요. 수강 테이블에 보니까 1001이라는 학번을 가진 사람은 무슨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영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임옥빈은 무슨 과목 수강하고 있다? 수학을 수강하고 있더라. 조성진은 영어를 수강하고 있더라. 해서 우리는 이 학번들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테이블과 수강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은 서로 학번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학번이 1대1 관계를 전부 다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학번이라는 걸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키의 종류 좀 보자고요. 요 키의 종류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우리 슈퍼키도 있고 외래키도 있고 대체키도 있고 기본키도 있고 후보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각각의 키가 뭘 얘기하는지 좀 보자고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후보들이 나오겠죠. 자, 후보들이 A라는 후보도 있고요. B라는 후보도 있고 C라는 후보도 있고 D라는 후보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이 대통령 선거를 나왔어요. 그 중에서 그 네 명 중에서 만약에 D라는 사람이 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자, 요 후보들 이 네 명 전체를 보고 우리는 후보 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요 D라는 사람 있죠. 요걸 보고 우리는 기본 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거에서 떨어진 요 세 명 있죠. A, B, C. 요 세 개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대체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대체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는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선거에 전체에 나온 사람들, 후보들을 보고 우리는 후보키라 그러고 그 후보키 중에서 당선된 사람을 보고 우리는 기본키라고 하더라. 그 기본키를 뺀 나머지 후보키들 있죠.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대체키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람을 기준으로 볼게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서 기본키가 뭐냐? 기본 키라는 거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값을 보고 우리는 기본 키라고 합니다. 기본 키가 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식별. 사람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식별을 할 때 뭘로 식별을 해요? 이름으로 식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죠. 주민등록 번호는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 번호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DNA요. DNA도 똑같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사람의 홍채, 그리고 지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키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요. 해서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후보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기본키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기본키가 되는 거고 나머지 요 세 개는 이제 뭐가 된다? 대체키가 되더라. 이 네 가지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후보키라고 한다. 그 네 가지 중에 주민등록번호 이게 기본키, 나머지 세 개는 대체키요. 그런 게 기본키, 후보키, 대체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블로 좀 보자고요. 자,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학번하고 주민번호하고 성명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성명은 기본키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후보조차 못 올라오겠죠. 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후보키도 안 되고 대체키도 안 되고 기본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서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학번하고 주민번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번은 당연히 동일한 사람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주민번호다 그러면 이것도 동일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기본키를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후보키라고 하더라. 이 중에서 지금 이 학생 테이블이랑 수강 테이블이랑 두 개를 묶을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뭘 기준으로 묶어야 돼요? 여기에는 보니까 학번하고 과목명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주민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번호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번을 가지고 내가 쓸 겁니다. 그때 이제 학번을 나는 기본키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 주민번호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키가 되는 거죠.
이 수강이라는 테이블 생각해 보세요. 수강이라는 테이블은 과목명하고 학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과목명은 똑같은 게 있죠. 영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수학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해서 중복되는 값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목명은 아무것도 안 돼요. 후보키도 안 돼, 대체키도 안 돼, 기본키도 안 돼, 아무것도 못 써요. 그리고 학번이라는 테이블이요. 학번이라는 테이블은 기본키가 될 수 있어요? 얘도 될 수가 없죠. 여기는 수강이라는 테이블이니까 이 학번을 가진 사람이 영어만 수업 들어라.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1001이 수학도 수강을 합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번도 동일한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강이라는 테이블에서는 학번도 과목명도 전부 다 무슨 키로도 못 사용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학번하고 과목명을 합쳐요. 합쳐서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기본키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합해서도 우리가 기본키를 만들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학생 테이블에서는 이 학번을 내가 기본키로 사용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수강 테이블에 학번이 들어 있잖아요. 이 수강 테이블에 들어 있는 이 학번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외래키라고 합니다. 외래키. 외래키. 해서 학생 테이블과 수강 테이블은 학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연결해서 그렇게 볼 거기 때문에 학생 테이블의 학번은 기본키지만 수강 테이블에 있는 학번은 이제 외래키가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후보키하고 나왔습니다. 후보키는 기본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기본키로 쓸 수 있는 것들 여러 개를 묶어서 우리는 후보키라고 하고요. 그 후보키는 기본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속성들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런 것들을 묶어놓은 걸 보고 우리는 후보키라고 하죠. 후보키는 지금처럼 유일성하고 최소성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해서 유일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키로 하나의 레코드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유일성이고요. 최소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모든 레코드들을 유일하게 식별하는데 꼭 필요한 속성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최소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키다 라고 하게 되면 기본키는 후보키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키 대통령 그게 이제 기본키요. 이 기본키는 특정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어야 되고요. 얘는 널값이 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널값이라는 게 빈값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값. 그리고 이 기본키라는 거는 특정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키로 이렇게 정의된 그런 필드는 동일한 값이 중복되어 저장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 됐든 주는 번호가 됐든 이런 것들은 기본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수강 테이블에서는 학번만 가지고 기본키를 만들 수도 없고요. 과목명만 가지고도 기본키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학번하고 과목명 이거를 조합을 해서 기본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필드를 섞어서도 우리가 기본키를 만들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키가 제일 중요해요. 기본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널값, 비어있는 값이 올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 학번 테이블에서 학번을 내가 기본키로 지정했어요. 기본키로 지정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래쪽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입력을 할 때는 1006번이라고 이제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요. 모르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름은 알아요. 이름은 뭐 홍길동이다 해서 홍길동하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하면 이 데이터는 입력이 돼요. 왜? 학번만 기본키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학번은 입력이 꼭 돼야 돼요. 내가 학번 없이 주민번호하고 성명은 알아요. 이 두 가지만 입력하겠다? 못해요. 기본키로 지정될 건 무조건 값이 들어가야 돼요. 비어있는 값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민번호는 기본키가 아니죠. 그랬을 때는 주민번호는 내가 생략하고 써도 무관해요. 이름은 내가 생략하겠다? 무관합니다. 근데 기본키로 된 거, 그 필드는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키요. 외래키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을 만약에 내가 기본키로 지정했어요. 그때 요 대응하는 요 테이블이 있죠. 요 테이블에서 요 학번이 외래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 학번이 기본키지만 여기서는 요 학번이 이제 외래키로 사용되는 거예요. 기본키와 대응되는 게 외래키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키요. 대체키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후보들 중에서 떨어진 사람이라 했어요. 대통령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고 대체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키들 중에서 뭘 제외한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들을 보고 우리는 대체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키요. 슈퍼키라는 거는 하나의 테이블 내에서 속성들을 여러 개 묶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키를 보고 우리는 슈퍼키라고 해요. 해서 수강 테이블에서 학번하고 과목명하고 묶어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걸 보고 이제 슈퍼키라고 부르는 거고요. 학생 테이블에서도 학번하고 주민번호 이 두 가지를 묶어서도 쓸 수 있고 주민번호하고 성명 이 두 가지를 묶어서도 쓸 수 있는 거고 학번하고 주민번호, 성명 이 세 가지를 묶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슈퍼키라 그래요. 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묶었을 때는 그 튜플에 대해서 유일성은 만족을 해요. 만족을 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한다 못한다? 못하더라. 왜? 여러 개를 묶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제약 조건하고 나왔습니다. 제약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체 무결성이라는 게 있고요. 참조 무결성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개체 무결성이라는 거는 기본 키가 널 값을 가질 수 없다. 그거예요. 널 값이라는 게 비어있는 값이라 했죠. 비어있는 값은 절대로 갖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기본 키는 비어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입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 그림을 보고 좀 보자고요. 이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을 내가 기본 키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수강 테이블에 이 학번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외래키가 된다 그랬죠. 그때 이제 수강 테이블에 내가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을 하는데 1006번이라는 학번을 가진 사람이 입력하고 싶어요. 입력을 못합니다. 왜?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 1006이 없잖아요. 그죠? 기본 키로 설정된 거에 1006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6을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1006은 언제 입력할 수 있냐? 요 학생 테이블에 1006이 있을 때만 여기다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요 밑에다가 내가 1002 하고 영어라고 입력을 하고 싶어요. 입력할 수 있습니다. 1002 기존에 있던 거는 수학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어라고 입력을 할 수 있어요. 1002는 기본 키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1006처럼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절대로 입력 못하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참조 무결성이라고 해요. 해서 참조 무결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외래 키의 값은 참조 테이블의 기본 키의 값과 동일해야 돼요. 기본 키에서 지정해 놓은 그 값만 외래 키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키의 종류와 제약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이 키의 종류 있죠. 키의 종류 중에서 우리 기본 키하고 외래 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